제가 맨날 그 모든 강의의 첫 번째에서 뭘 말씀드려요? 제 그 책도 마찬가지고 기초 강의도 마찬가지고 모든 강의 저의 그 모든 콘텐츠의 가장 기초 첫 번째 뭐 말씀드립니까? 금리 말씀드리죠. 주식 수익률이잖아. 자, 금리랑 이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금리는 고정값이죠.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고정값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잖아.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고 요걸로 무엇이 만들어져? 요걸로 시장금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다고. 기준점이. 여기서 이렇게 금리가 만들어진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금리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금리가 요렇게 만들어졌죠. 요렇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수익률은 그럼 뭘로 우리가 이게 주식이 비싸다 싸다를 결정을 하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비싸다라고 하는 기준, 싸다라고 하는 기준,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여기서 온다고. 여기서 금리에서. 금리를 알아야 금리랑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그래야 좀 더 이게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주식이 싸다 비싸다라는 이 부분은 기준 금리, 지금 시장 금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 금리 얼마인데? 지금 시장금리 4.2% 10년물. 지금 기준금리는 5.5%고요. 미국 기준. 시장금리 4.2%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주식 수익률에서 뭘 넘어서야 돼? 4% 넘어서야 돼. 4%는. 4%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 1년에 4%는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접근이 돼야 채권 살 돈으로 주식 사는 거지. 이거 안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4%는 나와야 돼,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코카콜라나 아니면 이게 뭐 스타벅스나 이런 애들 보시면은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 지금 대충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이 얼마에 형성돼? 이 정도의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이 정도의 형성이 되는. 제가 항상 금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거고요. 지금 아무리 봐도 PER 40배 막 35배 이런 거는 요 그 앞으로 우리가 수익률 1년 동안 이 주식을 보유했을 때 채권보다 주식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관점이 안 먹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있어. 뭔가를 사고 싶어.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비싸. 그럼 참아야죠. 라고 하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배당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 성장률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기업이 성장률 관점으로 연에 얼마, 한 30% 성장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게 얼마, PER도 한 30배 준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쏘쏘 저 정도면 살만하지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PER 30배가 있는 애들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PER 30배 넘어간 애들이 연에 얼마, 연에 꼴랑 15% 성장을 하는데 30배씩 가 있다고 지금. 15% 20% 성장하는데 지금 PER이 30배씩 가 있다고. 그러면은 많이 비싸죠. 그러면은 싸는 건 아니지. 그러니 애매한 거고.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안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PER 60, 70배 나오죠. 근데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얼마? 60배씩 나옵니다. 60%씩 성장을 해요. YOY로. 그리고는 뭐 영업이익률도 60%씩 나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여기서 반토막이 나냐? 안 난다니까. 못 난다니까. 성장을 계속 하니까. 구글 40% 간 거 익절품이다. 구글 퍼 20배면 얼마야? PER 20배면은 지금 26배니까 대충 빠진다 그러면은 한 10%, 20%. 25% 빠져야 되니까 25% 빠지면은 퍼 20배인데 포드 PER 20배 한 20배 전후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드 PER이 20배거든. 포드 PER 20배 1년 뒤 PER 20배. 실적 발표하고 이제 20% 정도 빠질 수 있겠네. 20% 여기서 한 20% 빠진다 그러면은 대충 한 30불 빠지면은 한 200일선 여기 150불에서 한 140불 사이 여기까지 밀리면은 진짜 존나 싸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까지는 안 밀리지 않을까? 이까지 밀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 200일선 막 240일선 막 300일선까지 밀리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구글 기준 이번에 좀 노린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구글이가 뭐 요 한 170불 여기 한 뭐 한 100일선 여기 올라타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서 좀 억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싸다라고 이제 표현했던 거는 요 금리 기준으로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내가 뭘 사야 되냐라는 건데 그 주식 수익률에 있어서 제가 항상 그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성장과 그다음 환원이잖아요.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연에 연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보면 15% 성장해요. 막 20% 성장을 해. 그리고 환원도 마소는 좀 적긴 한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연에 한 3%씩 줘요. 이렇게 연에 한 3%. 그럼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뭐 PER을 이럴 때 저는 이렇게 계산해요. 소위 말하는 연애 성장하는 성장률, 주주 환원율 단순히 합치면은 이게 15 더하기 3이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을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냥 특히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라고 하는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주니까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은 그냥 PER 20배 중반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 정도에서는 더 이렇게 더 빠지길 기대하기보다는 그때는 그냥 분할 매수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안 돼요. 프리미엄이. 이게 없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PER이 10배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에 한 10% 성장하거든요. 그 배당 한 1% 주거든요. 그럼 PER 10배면 딱인 거야.
뭘 더 바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성장과 환원을 중심으로 봐라. 이게 아니면 영업이익률 중심으로 봐라. 영업이익률 막 15% 20% 나온 애들은. 그럼 PER 15배 20배 주면 된다. 걔네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계산식이 정확한 공식은 없어요.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지금 미국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떤 숫자를 갖다 놓고 어떤 숫자를 대입해봐도 성장률도 이게 그렇게 막 엔비디아처럼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게 막 그 영업이익률이 그 엔비디아처럼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엔비디아 따라서 많이 오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오른 걸. 이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금리랑 비교했을 때 지금 주식이 이제 적정 가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 놓으셔야. 그래야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내가 그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금리랑 비교를 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게 주식 투자할 때는 이 생각을 다들 저도 몰랐지. 근데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큰손들이 채권시장의 큰손들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하고 투자하면은 갑니다. 골로 가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주식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뭘로 결정하냐? 뭘로 싸다 비싸다고 하냐? 채권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확정 수익률, 거기에 있는 리스크,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중장기 투자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격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단기로는 이게 오를지 빠질지에 대해서 이게 단기로는 주식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다들 뭐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중장기로 놓고 보면 가는 놈이 가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무엇을 보고 비싸다고 하는가? 다시 좀 잘라놓고.